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도 조금 이제 하는데요. 이제 오늘 좀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어떤 본인만의 어떤 매매하는 방식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에게도 같이 나 이런 방법 찾아봤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의견도 좀 공유하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배웁니다. 많이 배우고, 역시 저의 의견도 저도 역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과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30분 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이것저것은 다 해봤는데요. 일단 실현 가능하고 한 방식 안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30분 봉에서 매매하는 방식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사실 오늘 이제 시황부터 좀 해보면요. 조금 애매한 이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할까요? 오늘은 보면 삼성, SK 하이닉스, 셀트리온 얘네들은 조금 힘을 못 받는 하루였고,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이 골고루 좀 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긴 하죠. 사실 오늘 이번 주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어떤 이슈가 이번 한 주 계속 좀 이렇게 힘들었었죠. 그리고 근데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이라서 해답을 벌써 어떻게 결론을 짓고 이야기하고 이러기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처음에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드는 생각에 일본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크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오히려 잠시만요. 예, 죄송합니다. 오히려 반도체 사이클의 바닥을 조금 더 일찍 당기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고도 많이 있는 상황에서 감산까지 해버리면서 어떤 공급을 조절하는 이러한 부분, 거기에서 최근에 조금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오른다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오르긴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최근에 올랐다면 그것은 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해소되는, 혹은 일본의 어떠한 이런 영향이 잘 먹히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면 또 바로 급하게 하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시황은 매우 좀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수에 기여를 많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아쉽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 수출 관련한 규제 관련한 이런 부분으로 우리 증시가 많이 힘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하는 겁니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의미 있었던 것은 2차 전지나 이쪽이 좀 반등을 좀 강하게 보여줬다는 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5G 쪽도 역시 지금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오늘 RFHIC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많이 회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G 관련한 것도 흔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를 2021년 혹은 2년까지 실적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데, 실적 이전의 주가는 먼저 빠지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2차 전지는 내년이 더 좋은 해가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제가 좀 정신없이 어리버리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의 시황이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간 차트로 좀 보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2075를 잠시 깼지만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일단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말은 여기에서 어떤 새롭게 다시 그날이 나왔다라고 보진 않고 과거에 나왔던 요때였나요? 6월 10일 날 요때의 그날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 정도로 일단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또 이런 문의들이 있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이게 꼭 좋은 거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생각할 때 최근의 상황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진짜로 경제가 걱정돼서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많았는데, 지금 트럼프랑 아베의 이러한 행동들은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끌어다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런 논리들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시장이 금리 인하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순수한 생각은 뭐냐면, 현재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연준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한번 탁 선제적으로 단행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경기가 이렇게 꺾여서 내려갈 거를 경기를 좀 덜 내려가게끔 도와주려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과열되려고 할 때 과열되지 않게 완만하게 깎아주는,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러한 거품과 이런 붕괴,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어떤 재정 정책들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기가 막 내려갈 때는 금리 인하를 잃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가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해줬더니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면,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최근에 기사에서 보듯이 보험 성격의 어떤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런 거를 시장이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약간 애매한 이런 타이밍에, 경기가 애매한 이런 타이밍에 금리 인하를 해줌으로써 막상 하고 났더니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경기가 이렇게 꺾일 것 같아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해주는데도 경기가 안 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살아나고 이렇게 죽어버릴 때는 시장이 무섭도록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를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금리 인하가 무조건 주시장에 좋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실제로 경기를 방어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사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첫 번째 거, 경기가 꺾일 것 같아서 금리 인하 합시다. 그러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이런 이게 호재냐 아니냐는 약간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2, 3분기 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실적에 저점들을 형성하는 업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느낌으로 일단은 시장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S&P 500이라든지 다우가 아주 멋지게 계속 좀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도 좀 긍정적이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뉴욕 증시들은 계속 신고가예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7월에 혹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예방적인 측과 어떤 트럼프의 어떠한 어떤 입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 그리고 9월의 금리 인하는
지표를 확인해 가면서 뭐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현재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이 좋게 보는 이유, 그리고 저의 뭐 생각을 일단 말씀드렸고요. 우리 증시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이라는 이것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엔 저희도, 이거 혹시 뭐, 일본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베가 자기네, 그 일본도 반도체 쪽에 비중이 엄청 큰 나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단기적인 어떤 영향 아닐까? 정치적인 이슈로 하락한 것은 반드시 급하게 다시 회복한다는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나면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기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다라는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것은 근데 지금까지 여태까지 드는 생각은 이게 어떻게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모르죠. 일본이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한 변동성들은 뭐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황은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면 일단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적도 그렇고 뭐 경기 지표들도 괜찮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까지 할게 7월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나쁠 이유는 뭐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떤 메가폰 모양의 패턴이 나왔다라는 것에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이런 리스크들 있잖아요. 이런 리스크들이 뭐 이거를 좀 깊게 들어가긴 좀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리스크, 과거에 저런 상황이 왔을 때 리스크 조심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위험 신호들, 이런 것들은 진화하는 것 같아요. 진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리스크를 우리가 아는 한도 안에서 준비하고 방어한다 하더라도 이 리스크는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은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이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어떤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으로 가요. 이런 이야기로 가면. 그래서 뭐 장기 투자해라, 분산 투자해라, 역발산 투자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죠. 아주 오랫동안 주식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경기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시장은 좋다면, 우리 시장만 괜찮다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은 일본이라는 일단 변동성이 좀 있지만 일단 실적은 2, 3분기 때 좋아진다 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진짜 상승인가라는 어떤 의구심은 좀 든다라는 것은 조금 우려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시황은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매매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은 녹음을 잠시 끊었다가 이 내용은 이제 일단 카페에만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야매이기 때문에 카페에만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올릴게요.